부산시가 부산형 스쿨존 안전환경 모델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시간 스쿨존의 차량 운행을 통제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온라인에서는 시민 토론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여름 장마는 다음 주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점차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한반도 전역에 장맛비가 내리는 것은 7월 초는 돼야 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기초단체가 지역의 정신질환자를 관리 지원하고 주민들의 피해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중구에서 발의됐습니다. 조례 돋보기에서 조례 내용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시각장애인 행세를 하며 장애인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려 8년여 동안 1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부산, 울산, 경남 시도지사들이 김해 신공항의 적정성 여부를 국무총리실 판단에 맡기기로 공식 합의했습니다. 김현미 장관과 오거돈 부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철호 울산시장은 20일 국토부 서울사무실에서 만나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 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그 검토 결과를 따르기로 한다는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검토의 시기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총리실 주재로 국토부와 불경이 함께 논의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총리실에서 논의하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협의해 조속한 시일 안에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부산과 울산, 경남은 김해 신공항의 안전과 소음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24시간 안전한 관문공항을 주장해왔지만 국토부는 기존 김해 신공항 계획 강행 입장을 고수하며 대치해왔습니다. 여기저기서 안전을 강조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은 여전히 불안불안합니다. 도로나 인도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불법 주정차와 과속 운전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부산시가 등하교 시간 스쿨존의 차량 운행을 통제하는 방안을 놓고 온라인 시민 토론을 하고 있는데 찬반이 분분합니다. 통제도 방법은 되겠지만 당장 위협받고 있는 아이들의 안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선영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여러분은 스쿨존 내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산시가 시민토론 온에어를 통해 스쿨존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결과는 찬성이 173명, 반대 50명, 75% 대 22%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찬성 쪽은 스쿨존 내 속도 제한 안 지켜지고 이 불법 주정차로 아이들 시야까지 방해해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 아이들이 하교 후 주의 살펴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우 많아서 위험 요소를 차단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입니다. 반대 의견은 안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도로 통제에 따른 인근 우회 도로 확보와 주정차 차량 정리가 수반돼야 한다. 또 스쿨존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등을 설치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고 사업비가 덜 들어간다는 의견입니다. 직접 시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찬성하죠. 황색에 뭐 그런 옐로우 카펫 그런 것도 없고 주의할 거는 그게 적은 거죠. 통제가 안 되지. 여 도로 아니면 다른 데 저리 돌아가면 힘이 들지. 제가 생각할 때는 여에다가 신호대나 CCTV를 달아가지고 한 180도로 아래로 움직이게끔 해가지고 차가 여기 보면은 정하게 보면 사람이 없으면 막 달리거든요. 한 번씩은 오토바이 같은 게 빨라서 올 때마다 조금 무섭기도 하고 버스도 길이 좁은데 다니니까 좀 무서워서 그런 생각이 한 적 있었어요. 빨리 급하게 달리는 차들이 있더라고. 우리도 한 번씩 놀랄 때가 이렇게 나가다가. 근데 그런 걸 차들이 주의하게끔 시설을 현재 등하교 시간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있는 초등학교는 지난해 기준으로 44곳, 절반의 22곳은 등교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22곳은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 오후 1시부터 3시 혹은 12시부터 3시까지 통제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내 초등학교 10곳 중 1곳 정도가 시행하고 있는 셈인데 우회 도로가 있거나 이면 도로로 주민 불편이 적은 곳에 시행해 왔습니다. 올해 스쿨존 내 시간제 차량 통제가 이루어질 곳은 반송 초등학교 등 모두 5곳,
부산시는 스쿨존 내 차량 통행 제한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대폭 확대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5곳 확대에 그친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모든 초등학교를 다 하자 이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모든 초등학교는 통행 제한 안 되고 구청이나 뭐 경찰서 뭐 그런 데서 다 나가가지고 주위분들에 대한 의견도 좀 묻고 주위의 분들도 다들 찬성하는 걸로. 스쿨존 내 차량 통행 제한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수년째 통학로 환경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중구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 초등학교 정문에서 수년째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강시양 씨. 아이가 학교에 입학 후 고학년이 됐지만 위험한 등하굣길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토로합니다. 차가 일방 통행길로 돼가지고 애들 하교할 때 차가 건너편에 한 대 불법 주차량이 있으면은 교차되는 그 순간에 애가 튀어나오면은 분명히 100%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몇 번 건의를 했는데도 아이들의 하굣길을 지켜봤습니다. 인도 위를 점령해버린 불법 주정차로 아이들은 도로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차량 한 대만 겨우 다닐 수 있는 좁은 도로에 차량들과 아이들이 뒤엉킵니다. 공사 차량까지 드나들면서 아이들의 안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차량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스쿨존 내 아이들의 안전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라도 설치하고 방지턱이라도 있고 오목거울이라도 있으면은 사고율이 적을 건데 그나마 선생님들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애들이 6년간 계속 그걸 보면서도 불안했어. 올해 3월 개교한 남구의 한 초등학교. 개교 후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스쿨존이라는 안내 표지판은 주변을 둘러봐도 찾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 주변으로는 빠른 속도로 차량들이 내달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표지판까지 있습니다. 당장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인데 관계기관 간 예산 미루기 탓에 언제쯤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엔 부산 진구의 한 초등학교로 가봤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이 학교에도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내달리고 학교 앞에선 번호판을 버젓이 가린 채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즐비합니다. 아이들이 다녀야 할 인도위는 짐들로 쌓여 있고 학교 정문 바로 옆엔 주차장이 있어 아이들의 보행 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으로 CCTV도 반사경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학원차 타려면은 아예 통제해버리면은 힘드니까 속도만 확실하게 줄여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여기 주차장 있는데 주차를 할 때 여기로 들어오니까 좀 학생 지나다닐 때 위험한 부분도 있었어요. 학교 주변 노상 주차장이 폐지된 영도구의 한 초등학교. 노상 주차장이 폐지됐지만 주변에 마땅한 주차 공간 마련 없이 없애다 보니 폐지된 노상 주차장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 행정이라며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더 사고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주거지가 없어지고 나서 이래 되고 나니까는 차들이 더 엉망으로 주차를 하거든요. 소에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고 사람이 다니기 위해 이런 저지에 놓여가 있는데 이렇게 스쿨존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참 무방비하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부산 지역의 초등학교는 모두 304개, 취재진이 직접 둘러본 곳은 10여 곳의 통학로, 모두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등하교시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속도 저감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 곳은 5곳, 보행로를 설치하고 스쿨존 도로 환경을 개선하는 지역은 11곳, 스쿨존 내 도로 환경 개선이 올해엔 16곳에서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스쿨존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실적인 대책으로 나오는 부분이 불법 주정차와 과속을 막기 위한 CCTV 설치인데 그 계획을 짚어봤더니 끼워 맞추기식 시책 추진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2020년 20개소, 2021년 20개소, 2022년 20개소, 2023년 이후 244개소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올해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고 매년 12억씩 2023년 이후엔 146억 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통행자리 되지 않는 곳에는 저희들이 속도 그 단속 카메라를 올해는 아니고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스쿨존 내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름만 거창한 땜질식 처방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스쿨존 내 평균 차량 통행 속도 12.8% 감속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옐로카펜 예산 10억 원이 확보돼 올해 안에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되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전국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435건, 473명이 다쳤고 3명이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의 74%는 등하교 시간 벌어지고 있는데 등하굣길, 어린이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 제한 확대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 찔끔찔끔 확보된 예산으로 아이들의 보행이 자유로운 공간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현재 동중국 해상에서 일본 남쪽 해상까지 동서로 길게 걸쳐 있는 장마전선이 우리나라 상층의 차고 건조한 공기에 막혀 북상이 지연되면서 장마 시작 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장마전선이 서서히 북상해 주 중반에 남해상을 통과하면서 제주도와 남해안에 첫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또 이후에는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간 뒤 장마전선이 남하하기 때문에 중부지방과 그 밖의 남부지방은 7월 초 장마가 본격 시작되겠다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오는 7월 1일 기장 일광과 인랑 해수욕장이 개장합니다. 해수욕장은 8월 31일까지 62일 동안 운영되며 기장군은 개장에 앞서 해수욕장 환경을 정비하는 한편 개장 기간에 안전관리 요원을 상주시켜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을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 제23회 기장 갯마을 축제와 기장 인랑 어린이 동요대회 등 각종 문화 행사가 이번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펼쳐집니다. 올해 국내 양파 생산이 크게 늘면서 가격이 폭락해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풍년의 역설이라고들 하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농가와 지자체는 가공식품 개발과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양파 농가를 돕기 위한 헬로티비 기획뉴스, 구지은 기자가 양파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과 양파 효능을 소개합니다. 국내 최대 양파 주산지 중 한 곳인 경남 합천군. 올해 작황은 훌륭하다고 하지만 농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국내 양파 생산량이 크게 늘면서 양파 가격이 폭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파 생산량이 평년 대비 15% 가까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20kg에 10,000원이던 양파값이 절반 수준인 5,000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인건비도 비싸고 이 자재비도 비싼데 다른 작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확은 하고 있는데 캐는 순간부터 적자니까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가 있습니다. 넘쳐나는 양파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농가와 지자체가 내놓은 해법은 다양한 양파 가공식품 개발과 생산 확대입니다. 지자체는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업체는 가공식품 생산을 늘릴 계획입니다. 연간 80톤의 양파로 양파즙이나 농축액을 생산하고 있는 합천의 한 영농조합법인은 올해 평년 수준의 50% 가까이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목표입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양파즙은 그냥 마실 수도 있지만 요리의 기본 맛을 내기에도 제격. 요리를 해도 된장 같은 거 찢을 때, 끓일 때 겨울에 생양파 없을 때 양파즙을 잘라서 물 대신 넣어가지고 끓이면 더욱더 맛있어요. 뿐만 아니라 담백한 맛과 감칠맛이 특징인 양파 떡볶이와 양파 라면도 인기입니다. 양파가 심장병과 혈액순환 등의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파에는 쿼세틴을 비롯한 다양한 생류 활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와 고혈압 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항산화, 항암, 항균 등 다양한 질병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가공식품 식자재로 사용되는 양파는 국내 생산량의 60% 수준. 맛과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양파 가공식품이 풍년의 역설에 처한 농민들의 시름을 덜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정신질환자의 범죄, 이유 없이 봉변을 당하는 시민들.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강조되는 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전 관리입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당사자들도 도움의 손길을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터지고 몇 개월 뒤에 또 터지면 또 메꾸고 또 터지면 메꾸고 이게 정책적으로 제대로 안 됐으니까 제가 바라는 거는 한번 그렇게 저같이 이렇게 약 먹고 가만히 사는 지내는 사람 말고 약 안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잘 안 찾아와요. 주민센터에서 뭐 이렇게 안 와요. 제대로 된 정책을 좀 만들어서 우리가 편하게 국가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이렇게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가운데 구청이 지역의 정신질환자를 관리 지원하고 이 지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가 부산 중구에서 발의됐습니다. 기존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시설관리 조례는 있었지만 이 정신질환자나 피해자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조례는 부산에서 첫 사례입니다. 이번 시간 조례 돋보기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조례에서는 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장애 극복과 사회 적응을 돕는 것은 물론 그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제 피해를 보고 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이제 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그걸 보면서 이제 조금 국민들이 직접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찾다 보니까 그런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피해를 겪은 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건 행정의 미흡한 관리 대응 체계와 전문 인력의 부족. 조례에서는 응급 상황에서 구민들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 전화를 구 차원에서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고 응급 상황 대응팀도 꾸릴 수 있도록 해 대응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신질환자에게 지역사회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도 눈에 띕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정신질 환자의 고용 촉진, 예술, 여가 체육 활동 등의 문화생활 지원 등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의 지원책을 구청이 마련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제활동이 힘든 정신질환자의 경우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례에서는 의료비 지원 내용도 포함돼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우선으로 구청이 약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지원을 받기 위한 단서 조항이 마련돼 혜택을 받기 위해선 약물 치료를 지속해서 받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 서비스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 같은 지원책은 정신질환자들이 음지로 파고드는 대신 행정의 관리체계 안에서 지역사회에 속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도 조례의 핵심 내용입니다. 조례에는 구청이 정신질환자로 피해를 본 구민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트라우마 등에 대한 심리 상담과 검사 등 지속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단 해를 입었을 때 보통 경찰이나 보건소나 뭐 여기에서도 보통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는데 그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이제 트라우마가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하는 거죠. 시민과 정신질환자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신체장애처럼 정신질환도 장애라는 관점에서 국가와 사회 전체의 지원 관리 필요성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어떠한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례 돋보기 안수민입니다. 부산 지역 수출이 7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부산본부의 수출입 동향 보고서를 보면 5월 부산의 수출은 지난해보다 2.8% 감소한 11억 9,41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5월 부산의 무역 수지는 816만 달러 적자였습니다. 또 우리나라 전체의 5월 수출도 459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9.5% 감소했습니다. 시각장애인 행세를 하며 1억 원이 넘는 장애인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4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중구의 한 병원에서 황반 변성 등으로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뒤 관련 서류를 구청에 제출해 8년여 동안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제경찰서는 A씨가 황반 변성 등 안구 질환은 있지만 안경 등을 착용하면 운전을 비롯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직접 운행하는 동영상 등 관련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0일 오후 3시쯤 해운대구 우동 운촌 버스 전용 차로의 버스 정류소 인근 도로에 싱크홀 2개가 발생했습니다. 싱크홀은 가로, 세로 1m에 깊이는 각각 1.3m와 1m 규모입니다. 경찰은 싱크홀이 발생한 버스 차로 70m 구간에 대해 차량 운행을 통제했으며 해운대구는 즉각 복구 작업을 펼쳤습니다. 20일 오후 1시 50분쯤 강서구 미음산단 인근 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 운전자인 60대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21일 오후 2시 하나세안특별정상회의 서포터즈 발대식에 참석합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오후 2시 구곡일동 작은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합니다. 최영욱 동구청장은 오후 3시 좌천동 마을지기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합니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오후 3시 전리단길 공방거리 현장 방문에 나섭니다.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오후 4시 영도 소통 한마당에 참석합니다. 윤종서 중구청장은 오전 10시 지적 제조사위원회에 참석합니다. 홍순원 해운대구청장은 오후 3시 해운대 백인의 원탁회의에 참석합니다. (6월 21일) 기상정보입니다. 21일 금요일 부산 지역 아침 최저 기온 21도, 낮 최고 기온 26도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21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19도, 경남 19도, 부산 21도 나타내겠고요. 낮에는 서울 26도, 경남 29도, 부산은 26도 보이겠습니다.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 북부, 경북과 경상 내륙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에는 대부분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동해안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 오후에 비가 한 차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 제주에서부터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